오르기? 여러 가지가 있지. 티 별로 쓰지도 않는 분이 티를 막 200개씩 갖고 다니고. 아니 그분 주시네요. 자, D-2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야. 그죠? 이거에 대한 긴박함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자, D-2, 뭘 위한 D-2? 보험료가 오릅니다. 확정이 됐죠? 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가입 설계 화면에서 청약일을 안 돼요. 8월 1일자로 해서 해보세요. 설계가 안 안 돼요. 됩니다. 우리 원래 됐었잖아. 지금 안 돼. 보험료가 100% 확률로 오른다는 얘기죠. 특히 헤리티지는 7월 31일에는 아이의 가입이 안 됩니다. 아이의 설계가 안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8월 1일자 D-이틀 우리가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이 가입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날은 뭐밖에 없다? 변호사 가입한도 축소에 대한 고객의 선택 기회가 안내할 날이 이틀밖에 없다. 세 번째 간병일당 약관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시죠? 예.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가장 6월 7월 가장 경쟁력 있던 무기인 무장 어카운트를 타사도 똑똑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 틈을 파고 치료비 출시가 됩니다. 8월 1일자. 보장 어카운트와 똑같이는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특허 베타 접속 판매권을 해놨어요. 똑같이는 못 만들었지만 잘라서 만들었지. 잘라서. 우리처럼 패키지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보상되는 게 사실 암에 있어서는 생각해보면은 15개가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15개를 쪼개서 15개의 담보로 출시를 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얘네가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나와? 8월 1일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볼까요?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보험료 인상 관련한 기사를 찾아봤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어? 라고 고객이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줄줄이 인상되는 보험료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8월에 보험료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절판 마케팅에 주의해라. 주간보험 이슈로 8월부터 보험료 이른다 라고 하면서 절판 마케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 가입 못해요. 보험료 오르니까 오늘 안에 무조건 꼭 하셔야 돼요 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사실은 안 돼요. 금감원에서 절판이라는 말을 고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라고 1차원적이고 원시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 같은 거에다가 절판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보내잖아요. 그 고객이 신고하면 큰일 나요. 말을 잘 꼬아서 보내셔야 돼요. 잘 꼬아서 보내셔야 되는데 기사를 한번 보니까 자, 사실은 이 절판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기관에서 막았는데 고객이 선택을 하려면 RC는 고객은 알 수가 없으니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 제공을 해야 고객이 알 수 있어요. 사실 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야만 해요.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샌드위치 어디 가세요? 자, 샌드위치. 여러분 4명 다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야 앞으로 가요. 앞으로. 자, 카메라 앞으로. 샌드위치 알려줘야 샌드위치. 자, 늦은 상을 드리는 거예요. 늦은 상. 이거 좀 미안해하면서 받고 계시죠? 미안해하면서 받아야 돼. 미용 거시기 샌드위치 하나 더 주고. 자, 여러분 다시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야 돼. 올리는 건 확정이 됐어요. 올리는 건 확정이 됐는데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게 확정이 됐다는 걸 고객은 몰라. 그러면 고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정이율 하락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는 내가 보장 준비를 해놨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보험료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른다라는 걸 알아야 가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고객한테 정보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잘 얘기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황을 반드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타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독기관에서 어떠한 제약을 가하면 제1번 스크리닝 당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언제나. 삼성그룹은 뭐라도 하면 그냥 감독기관에서는 삼성을 쪄요. 삼성을 감독하면 딱 삼성이 때려 맞으면 다른 데가 그냥 알아서 다 기거든. 그래서 타사는 어떻게? 우리는 조용히 절판 알리지 말라고 하니까 고객한테 알리는 게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타사는 지금 어떻게? 청약서를 회수하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단 제안을 해. 이거 절판 마케팅 중에 하나예요. 최선님 이거 와서 받아가세요. 일찍 출근하자. 일찍 주자. 3회 복창하고 어때? 좀 일찍 나오셨구나. 청약서를 회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단 고객한테 가입 설득 제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가 이번 달에 이 담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청약서를 고객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청약서 다시 줘. 너 7월 안에 보험 가입 안 할 거면 이 보험료는 역사상 사라지는 보험료고 너에게 이 보험료를 가입할 기회는 없으니까 다시 줘 라고 해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자에 보험료 새로 오르는 걸로 줄게 라고 마케팅을 하시는 거야. 우리 RC님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는. 사실 회사는 제가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회사에서는 그렇죠. 아니 7월 달에 안내한 보험료는 더 이상 없는 보험료니까 고객이 그 보험료라고 착각하면 고객과 RC님 간에 분쟁이 생기고 고객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기존에 오르기 전 보험료로 안내한 청약서를 다시 회수하시고 재안내하세요 라고 회사에서는 예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어떻게, 네가 내일까지 가입할 때만 이 보험료야. 근데 너 안 할 거면 청약서도 내놔. 이거는 아예 너한테 알 정보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청약서 회수 전쟁이라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타사에서는 지금 청약서 회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업계 지점장들 몇 명하고 조금 연락을 좀 했어요. 청약서 좀 모였냐? 이렇게. 왜냐면 엔간하면 후배니까 청약서 좀 모였어 했더니 파쇄하느냐 귀찮아 죽겠대. 100장, 200장씩 제안했던 거 싹 다 회수하고 있어요. 싹 다 회수. 근데 그거를 오프라인으로만 하느냐? RC님, 그러니까 뭐 FC님 카톡 가지고 오세요. 핸드폰 가지고 오세요. 카튼 여세요. 한 다음에 보낸 거 찍어서 삭제. 거기에다가 지난번 보낸 보험료는 잊어 문구까지 지점장이 하나하나 다 보내주고 온라인 청약서 회수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나는 내 고객에게 이렇게 하고 있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인상돼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 되냐?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고객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야 너 내일 모레부터 보험료 올라 보다는 지금이 10% 할인되는 구간이야 라는 똑같은 얘기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며칠 남았어? 제가 어젯밤에 만들어가지고 3일이나 이틀 남았네. 이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우리의 마감은 오늘 18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10% 할인 쿠폰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상품인 보장 어카운트로 다 계산을 해볼까요? 40세 남자가 7월 달에는 11만 9천 원으로 두 구자를 가입할 수 있어요. 건강체 기준으로. 근데 이 사람이 8월 되면 12만 3천 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총 납입 20년 동안 내는 보험료는 약 268만 원을 똑같은 보장을 하는데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속해 계신 나이를 한번 더 볼까요? 50대 남성분들은 평생 동안 381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1만 원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제안을 해놨던 고객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 지금 한 달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 영업하셨잖아요. 그동안 제안해서 그 고객이 나 좀 생각해 볼게 하고 고사했었던 사람들한테 전권 연락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때 제안한 보험료가
내일까지만 유효해. 오늘 내일까지만 유효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언제다? 오늘 내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 가입한 보험을 내가 깨고 이번 달에 가입을 다시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 고객한테는 옛날에 보험을 더 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예정 이율과 보험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예정 이율이라 하면 고객에 낸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하기까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수, 이게 가장 기초적인 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되게 많고 하지만 그거야 투자 수익인 거고, 예정 이율이라는 거치해 놨을 때 영향을 받는 이 이율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역대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예정 이율 자체가 지금이 어때요? 가장 높아요. 즉 예정 이율, 보험료 산정, 산출의 기본이 되는 예정 이율 자체가 금융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 이율로 인해서 지난 과거부터 올해까지의 10년간의 보험료 중에서 지금 보험료가 제일 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리모델링 고객 계약 좀 해보다 보면 알 거야. 4년 전, 5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비슷한 담보로다가 지금 설계를 했는데 보험료가 그때도 건강했거나 그때도 젊었는데 지금 보험료가 비슷하거나 더 싼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이전에는 납입면제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다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갱신의 무해지로 했을 때의 보험료가 더 싸요. 그러면 일부 해지연금을 받고 더 저렴한 보험료로다가 더 보장을 넓혀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게 고객에게 손해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100세까지 보장받아야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보험료 더 내야 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도 총 납입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보상 금액이 커지면서 보장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보험료가 제일 싸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게 더 유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리모델링에 대한 걸 자신을 갖고 얘기하셔도 돼요. 물론 8월 달에도 예정이율이 조금 내려갈 거고 이거는 아주 확정은 사실 이게 8월 우리 이번 정권에서 예정이율 인하를 한 달 또 유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유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험료 인상은 8월 1일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보험료가 내리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가장 저렴한 보험료는 오늘 내일이고 다음 달도 10년을 비교했을 때에는 최저점에 해당하는 여기랑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보험료의 경쟁력이 나쁘진 않아요. 현아 다음 달부터는 보다는 이번 달이 10%가 더 저렴하다는 10년을 봤을 때 자 그러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고객에게 내가 그동안 터치했었던 왜냐면 오늘 내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니까 쉽지 않으니 오늘 내일은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으나 조금 보류하고 고사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제 제안을 마지막 기회다라고 던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특히 어떤 상품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느냐? 오늘 내일 가장 중요한 운전자와 간병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 운전자 보험 역시 기사에 와르르 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본사에서 일을 오래 했으니까 본사 직원들이 가장 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가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RC님들이 본사 직원들, 내근 직원들은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옛날 보험밖에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직원들 또는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쭉 던지면 바로 와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은 보험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만 해도 운전자 보험 의뢰에 대해서 답하냐고 바빠 죽겠어.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야 번호표 꼭꼭 물어봐. 지점장 엔간히 좀 못 나가는 애한테 물어보던지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해줘.
야 다이렉트로 가입해. 너 지금 다른 거 어카운트 안까지 가입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고 운전자만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자 라고 저는 이미 잘랐어요. 제가 그거 다 받아서 여러분 나눠주고 싶지만 9,900원짜리라서 별 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튼 그런데 여러분도 이 정도로 뿌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더 절박해져. 하나만 해줘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나 지금 운전자 보험 하냐 바빠 죽겠어도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는데 너 운전자 보험 변호사 5천만 원 들어가 있지? 라고 하면서 얘기는 해주셔야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결제 한번 올라오면 이게 안 먹어가지고 기사를 들여다볼게요.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8월부터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변호사 선임비 특약의 가입 금액을 기존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축소한다 라고. 왜냐면 삼성화재에서 얘기하는 거면 타사 다 따라하니까 삼성화재 대표도 돼 있어요. 그리고 7월까지 사망 또는 부상 1상급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5천을 보장하지만 8월부터 2천 보장한다 라고 기사에 이미 무르르 떠 있어. 여러분이 고객에게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축소된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사 하나 보내주세요. 제목 잘 나와 있는 거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주면서 야 너 이거 알고 있지? 그래서 네 거 잘 돼 있지? 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고객이 기사가 왔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제목만 봐도 되는 기사를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공유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단톡방에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해드렸어요. 여러분의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모 변호사의 영상에서 한모 변호사가 DB랑 연계해가지고 운전자 보험 하나 출시했잖아요. 한모 변호사도 설계사 자격증 딴 거 아시죠? 보험 얘기하려면 설계사 자격증 없는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불법이 이순재 선생님도 생명 설계사 자격증 있어요 여러분. 홈쇼핑 나와가지고 쇼호스트들 보험 얘기하는 사람들 설계사 자격증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안 하면 불법이거든. 다 있어야 돼. 그걸 봐야겠다. 여러분 이순재 선생님이 80 몇 세에 보험설계사 자격증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 합격 못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성대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고객한테 연락 오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8월부터 그래서 뭐가 변경이 된다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 8월부터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담보가 가입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데 똑같이 5천만 원을 가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려져. 약관이 변경되는 거거든. 이거는 다른 담보처럼 출시했다가 안 팔았다가 다시 출시했다가 한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심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오늘 내일이 마지막 보험이라 역사상 사라져서 다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다라는 거지. 뭐가 변경되냐? 사망 또는 일상급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내가 5천만 원 가입하면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8월부터는 5천을 가입했는데 1심 가면 2천밖에 안 나오고 2심 가야 2천 더 나오고 3심 가야 1심 1천만 원 더 나와서 내가 5천만 원을 받으려면 항소를 3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로다 진짜 항소하실 거예요? 하다 지쳐서 안 한다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네. 교통사고는 어떻게 된다? 1심에서 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이 밑에 거는 얘기해줘도 좋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중요한 정말 내가 얘도 의도치 않았지만 진짜 나도 모르게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럴 때 나한테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보험이 진짜 나를 살리는 거에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가입한 금액만큼 그냥 받을 수 있는 보험의 그 가입 기회는 오늘 내일밖에 없다는 거지.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에게 운전자 보험 얘기할 때는 그냥 기사 한 꼭지 보내세요. 기사 한 꼭지 보내면서 내가 진짜 너무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너 변호사 선임 비용 5천원 가입해놨지? 이 얘기 한마디면 돼. 그래서 고객이 안 한다라고 하면 뭐 나중에 뭐 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든가 말든가 네 몫인 거고
나는 너한테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나중에 나 탓하지 마라. 근데 네가 나중에 그런 일 생겼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네가 가입한 보험 한도 안에서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몫은 네가 해. 근데 설계는 한번 해서 보내줘 보세요. 왜냐? 여러분 운전자 보험은요 보험료가 거의 똑같아요. 옛날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1000만 원 가입돼 있는 사람이랑 이번에 5천만 원 돼 있는 거랑 설계해 보면 1, 2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1, 2천 원 내는 거 아까워서 진짜로 내가 그냥 됐어 나 안 할래라고 그냥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근데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저는 제가 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났다 했잖아요. 제가 어제 8명 만났거든요, 저녁 때. 8명 만났는데, 이제 그 지점장들하고, 이제 지점장이 아니고 본사의 상품 개발 일한테 한 사람 8명 만나는데, 그냥 제가 한 30분 늦게 갔어요, 일부러. 아, 왜 늦게 왔어? 그러길래, 야, 운전자 보험 설계하다가 미쳐 뒤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운전자 보험이, 너 아직 몰랐어? 그래서 네 설계사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기사 하나만 딱 던져줬어요. 기사 하나만 딱 던져주고 이거 5천 돼 있지? 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중에 오늘 몇 명 연락이 오든가 말든가 하겠지. 그러면 어카운트 가입 안 하면은 안 시켜줘야지. 자 여러분 그렇게 그냥 던지세요. 그냥 해줘.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좀 전에 그 회사에서 사진 한 번만 좀 질문해주세요. 일단 맨 처음에 이 3만 원 중상일 때 7월까지 5천이고 8월 이후에 2천원씩 처리되는 게 이게 만약에 7월달에 가입한 다음에 중상이랑 3만 원 사고를 이익했을 때 그럼 5천만 원 그냥 정액으로 받아. 정액이란 말이죠. 네, 5천만 원 변호사 가입 만약에 때문에 그냥 일심 갔을 때 변호사 2천만 원짜리 썼는데 2천만 원만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사진 비용은 그냥 5천 줘. 그러면 그 보험으로 소득을 초과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판다고 한 거예요. 8월 이후에 그 초과 이득 때문에. 현재까지는 만약에 한 년에 25천만 원 정도 나가지고 3천을 추가 보험도 변호사 수입하면.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무조건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보험마다 달라요. 약관에 영수증 내서 실손처럼 주는 약관도 있고요. 정액으로 주는 약관도 저희 있어요. 지금 이거는 숙제로 드릴게요. 약관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약 정액으로 5천만 원 주는 것도 있고요. 실손으로 영수증 처리해서 실손 내가 수입만큼 해만큼 주는 것도 있어. 근데 사실은 후자가 더 많아. 실손으로 내가 쓴 비용. 그렇지만 고객한테 그렇게까지 고객한테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런 수입 비용은 여러분 2천만 원은 보통 다 넘어요. 왜냐? 일단 수임 비용 자체, 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수임하는 거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맞아요. 기본 500. 조금 약간 정관 이유 받거나 승률 좀 높은 사람들은 700. 700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얘가 승소를 했어. 승소를 하면 내가 승리해가지고 받아낸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변호사가 소송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소송까지 가는 건 보상 금액이나 승소 비용이 작은 거는 수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 소송까지 가는 거는 몇천 단위 이상만 하기 때문에 승소 비용이 더 그만큼 플러스가 돼서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수임을 700만 원 주고 했으면 1,300 정도는 수임 비용으로 늘 나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액으로 주는 거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지금은 좀 약간 실손형으로 주기는 하는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죠. 고객에게는. 하지만 오늘 약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파트너 약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운전자 보험 오늘 내일 고객에게 얘기할 때 그 고객에게 체크해주는 그 고객에게 운전자 보험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고객에게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험사에서 선지급하는 담보 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 보험사에서 선지급하는 담보인가요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먼저 주냐. 어떤 이게 운전자 보험이 되게 상품이 많이 바뀌고 각 모든 사에서 다 팔고 있잖아요. 어떤 보험사의 약관은요, 내가 일단 돈을 다 내고 영수증을 청구를 해야지만 받아요. 근데 어떤 보험사는요, 이렇게 내가 공소장이 들어왔고 또는 중과실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의 진단사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수임 계약서만 써가지고 계약금만 냈어도 주기도 해요. 선지급이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우리 회사는 선지급을 할까요? 네. 우리 회사는 선지급을 하죠. 우리 회사는 선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운전자 보험에서 가해자의 입장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일 때도 나오는 담보들이 있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일 때도 나오는 뭐 담보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비탑승 중 사고도 보상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세 번째, 6주 미만 사고, 즉 중과실이 아니야. 중과실이지만 중상해가 아니야. 중상해가 아닌 6주 미만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근데 6주 미만 사고, 즉 경증에 해당하는 사고도 중과실인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가 언제 생겼냐면 민식이 때문에 생겼어요. 민식이법, 스쿨종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럼 그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경증의 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6주 미만 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사처에 해당하는 공탁금, 변호사 선입금이 100% 선지급이 되나요? 를 물어보셔야죠. 선지급이 안 되는 보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50%만 선지급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타사의 상품이나 우리 회사의 오래전에 옛날에 가입한 상품 중에서는 얘네가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거가 안 되는 상품인지는 타사 거는 그 회사 거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만 우리 회사 거나 또는 타사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운전자 보험 히스토리를 보시면 알아요. 제가 운전자 보험 히스토리 나눠드린 적 있는데 보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있어요? 운전자 보험 파일 잘 갖고 계세요? 내가 운전자 보험 고객 분석했을 때 몇 년도에 가입한 건지 딱 보고 이거의 날짜에 맞춰서 그 보험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돼요. 저도 못 외워 이거. 그냥 히스토리 보고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변호사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자고 되면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돼. 일반적인 사고에 그냥 경찰서에 신고됐다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과실 사고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으로 예상이 돼서 어차피 공소가 제기가 될 거지만 공소제가 제기되기 전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상이 되냐라는 얘기지 아주 간단한 사고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다 주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에 대한 거는 약관을 제가 꼭 보세요라는 거를 안 그래도 정보미팅 끝나고 숙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우아 씨 먼저 질문하셔갖고 숙제를 먼저 드렸는데 제가 어제까지 자동차 보험 설계하면서 가입 설계 꼭 해보세요 했는데 하셨어요? 네. 하시면서 설계 제가 얘기한 거 자손이 가입 금액이 다르구나 이런 거 느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 되냐면 오늘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런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우리 회사의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 얘네가 되는지를 약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 약관. 왜냐면 운전자 보험 설계는 너무 쉬우니까. 약관을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운전자 보험 약관은. 자, 마지막. 그러면 네가 이 위에 거가 다 돼. 그러면 네가 가입한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은 현재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시세만큼 가입돼 있는 건 맞아? 사람들은 1,000만원, 2,000만원 달라라고 할 건데 네 보험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 나와. 이거 그러면 보험 가입한 의미가 있어요? 네가 돈을 매년 만원에서 매월 3만원씩 내고 있는데 과연 너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이 제대로 나오는 보험인 건 맞아? 를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죠. 자, 실사례가 있습니다. 1년 반
반전에 우리 회사에 굉장히 저랑 친한 우리 회사의 미디어 파트, 영업방송을 전체를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딸이 23살, 24살이에요. 23살, 24살의 초보 아이가 엄마 차를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엄마 차를 줬어 자기한테. 그래서 차를 가지고 너무 신나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여자야. 딸내미 엄청 이쁘게 생겼어.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혜진인가 뭐 이런 아이인데 저도 아는 애야. 그래서 제가 조카처럼 막 되게 잘 이렇게 챙겨주는 아이였는데 얘가 저 운전자 보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얼마짜리 가입했을까요? 24살짜리 아이가 9,000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어딘가에 9,000원짜리를 가입을 했는데 9,000원짜리 보험은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도 9,900원에 풀담보로 다 넣어줄 수 있지만 설계사가 가입시키는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은 원래 2만원, 3만원짜리인데 여러분이 승인이기 때문에 연계를 풀어서 여러분만 9,900원부터 가입시킬 수 있는 거지 업계에서 판매하는 9,000원, 만원짜리 보험은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알아?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얘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전문대를 했어요. 졸업을 하고 아빠랑 같이 아버지가 이제 퇴직금 미리 선정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마랑 같이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커피숍을 해라 그러면서 메가커피를 차려줬어. 그래서 메가커피에 아침에 음료랑 재료들을 사가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근데 별로 크게 안 쳤어. 얘는 초보니까 살살살살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직진 왕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차랑 오토바이랑 살짝 바퀴 통 부딪혀갖고 운전자가 넘어졌어. 오토바이 타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이 오토바이의 앞바퀴랑 자동차의 앞에 범퍼 왼쪽이랑 부딪혀갖고 운전자가 그냥 옆으로 쏙 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린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리에 깔렸는데 뭐 피도 안 났어. 피도 안 나가지고 얘가 그 당시에 그냥 인대가 끊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119 타고 실려갔는데 한 달 뒤에 구속영장이 나온 거예요. 이 24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 아이에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아저씨가 당뇨병이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또 당뇨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쵸? 당뇨 배웠죠? 자, 이제도 할씨님 어디 갔어? 통화 중이네. 콜라 많이 먹는 사람. 자, 당뇨병에 걸렸어. 당뇨병에 걸렸는데 무릎이 골절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면 제가 뭐라 그랬어? 상처가 안 아물어져.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물어. 안 아물고 당뇨병이 오면 합병증이 오고 당뇨병이 오면 지혈이 안 되고 당뇨병이 오면 골다공증이 와서 어떻게 골절 부위가 굳지 않으면서 뼈가 바스라지겠어. 결론 한 달 뒤에 정말 현장에서 피도 안 난 사람이 무릎 바로 위에를 절단을 하고 평생 영구 장애의 중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딸내미가 구속이 돼요. 구속영장이 나와버렸네. 와, 저도 진짜 제가 보상 단계부터 사실 개입 다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9,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는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에 벌금,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근데 초범이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사람이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됐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쳤을지 저 사람은 당뇨병이 있으니까 내가 절대 치면 안 되겠어. 운전을 조심해야겠다. 가해자가부터 이렇게 운전자가 생각하고 사고를 내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나왔지만 판사가 벌금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판사가 벌금형으로 바꿔줬는데 2천 몇백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2천 몇백만 원이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얘는 막 진짜 이 딸내미가 한 달 동안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세상이 싫고 너무 무서워서 한 달 만에 메가커피 폐점하고
내 운전자 보험에서는 한 푼도 안 나와. 아직 정식 기소가 안 돼서 재판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은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중증의 보액에 뭐 얼마 이상일 때 나오고 아무튼 야관이 엄청 복잡해가지고 제가 D모 화재에 있는 9,000원짜리 가입하고 나서 진짜 여기는 절대 가입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니까요. 보상금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친구가 변호사가 있어요. 친구 변호사를 소개를 해줬지. 야, 근데 이 언니가 아주 똑똑하거든. 그래서 이 언니가 어떻게 했나? 판사한테 반성문과 탄원서를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젊은 나이에 창창한데 사고가 있었고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타 등등 계속 쓰면서 이 방에서 한 달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애를 끄집어내서 학원을 보내면서 얘는 이런 시험 준비를 하는 애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국가기관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얘는 인생을 그냥 망하는 거고 기타 등등 스토리를 변호사를 잘 만나서 1년간 써주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손해사정인을 샀겠죠. 상대방 손해사정인도 그냥 무조건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개인 합의금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운전자 보통 사고 나면 여러분 상대방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 직원이나 상대방 변호사는 가해자한테 운전자 보험 달라고 해요.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합의를 하려고.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상대방 손해사정인도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24살짜리 이제 메가커피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합의가 안 돼서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질질 끈 결과 어떻게 됐다? 병원비가 이만큼 늘어났고, 그리고 생활비가 이만큼 늘어나서 내가 청구할 금액이 늘어났고, 왜냐 입원한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장애를 최종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손해액도 커진 거야. 그래서 청구 금액이 커지니까 판사가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아 뭐야 사고 났으니까 안 봐줄 거야 라고 하다가 1년 뒤에 이렇게 열심히 살던 아이고 1년 내내 열심히 반성문을 냈고, 그리고 피해자가 1년 동안 이렇게 청구액이 늘어났고 해서 결국에는 정식 재판이 1년 뒤에 벌어졌고 재판까지 가는데 1년이 됐고 1년 동안 벌어지면서 얘가 정말로 1년 동안 아직 벌금도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깜빡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에 어떻게 됐다? 정식으로 공소제기 돼가지고 이 9,000원짜리 보험에서 돈 싹 나오고 판사가 1년 동안 노력한 거 봐줄게 라고 하면서 돈고용 2천만 원을 끝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보다 나 변호사 살 일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 변호사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운전자 보험이 엉망진창일 수 있게 변호사를 잘 사면 현과 금이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운전자 보험 히스토리 잊어버리신 분, 잃어버리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오늘 끝나고 출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요 여러분 2천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22년 4월이에요. 22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 22년 4월부터 공탁금을 선지급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22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공탁금을 선지급을 안 해줘. 22년 4월 이후에 운전자보험 가입한 사람은 유전유죄, 무전유죄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꼭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돈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면서 살긴 살아야지. 가해자를 어떻게 다 깜빵에 쳐넣어. 즉 22년 4월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24년 11월도 기억을 해야 돼. 왜냐? 22년 11월부터 비탑승중에 대한 보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나눠드리면 언제 나에게 약간 조금 해당되는, 나는 요게 참 중요한 담보인 것 같은데 그 담보가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 이전에 없는 사람들, 예전에 내 고객에 이때 가입한 고객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렇게 안내해 주면서 하면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짧게 가입하고 계속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한도 올려서 시세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한 거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자 보험 계속 갈아타는 소멸성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2007년 이전, 아니 17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2017년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쓰레기. 이거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다 깨부셔도 고객에게 땡큐라는 거지. 심지어 2017년 이전의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도 비싸요. 보험료가 비싸서 갈아태워주면 땡큐. 자, 비탑성 중 사고에 대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탑성 중 사고가 뭐 얼마나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약관을 보면 자 보세요. 피보험자가 운전석에서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가지고 굴러가면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 후 차문을 열다가 다른 차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토바이나 보행자나 자전거 같은 경우 차 문 열다가. 자, 주정차 후에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혔어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주차장이나 간간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에. 그리고 주정차 후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 없어. 근데 언덕에 주차된 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죠. 아,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니콜라가 생각나요. 니콜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편이 니콜라에 투자해가지고 파산당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덕 위에 차 세워놓고 수소 전지에 의해서 차가 움직인다라고 뻥치면서 언덕에서 미는 회사가 있어요. 아우, 그 아까 갑자기 생각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아니, 있어요. 미국의 회사 중에 하나 파산한 데 있어요. 사기치다가.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리고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중상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더 필수다. 자, 두 번째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전에 했는데 6주 미만 사고는 언제부터라 했어요? 민식이법부터 얘기했어요. 자, 민식이법 때문에 20년에 스쿨존이라는 게 확대가 됐고 지금도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계속 스쿨존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존만 조심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노인보호구역도 있어요. 노인보호구역도 있고요. 저 지난 주말에 그 군산 갔다 왔다 했잖아요. 거기서 신기한 거 또 봤어요.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을 주민 보호구역. 거의 노인 아니에요. 양평에 막. 아 그래요? 난 처음 봤어. 마을 주민 보호구역. 마을 주민 보호구역도 있어요. 거기도 30이에요. 마을 주민도 보호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큰일 나 이제. 정말 큰일 나. 그래서 어떻게 마을 주민도 노인도 어린이도 보호하는 구역에서 30으로다가 가다가 사고 나면 중상해를 입겠어요? 안 입어. 30 미만은 중상해가 안 생겨요. 즉 중과실 사고이기는 한데 6주 미만의 경상이라니까.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6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도 개인합의금을 주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얘는 언제부터 생겼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과거의 운전자 보험에 이게 없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것도 보상하는 담보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공탁금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교사처에 해당하는 개인합의금 공탁금이 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두 개가 있는데 교사처에 해당하는 공탁금은 원래 선지급을 50에서 70%만 하다가 지금은 내가 가입한 금액의 70% 한도 이내에서 즉 2억을 가입했으면 1억 4천의 한도 안에서 내가 공탁을 걸려고 하는 금액 100%를 보상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가입한 금액의 70% 한도 안에서 내가 공탁하려고 하는 금액을 100%를 선지급을 해줘요. 언제부터? 22년 4월부터. 22년 4월 이후 가입 계약. 22년 4월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 선지급 조건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지만 22년 4월 이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선지급하겠다,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정해버렸어.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가입 금액의 70% 한도 안에서 100%를 선지급을 해줄 건데 어떻게? 24년 1월 가입계약, 24년 1월 가입계약부터 선지급을 해줄 거다. 그러면 일단 사고가 났는데 내가 내 돈을 먼저 내야 돼. 그리고 나서 보험사에 청구해야 돼. 이거랑 내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어요. 또는 공탁을 할 거예요. 라고 보험사에다가 네. 그럼 보험사에서 변호사한테 선지급해 주는 거랑 어떤 게 편해요? 일단 내가 단기로라도 큰 돈을 융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고객에게 선지급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고,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상하는 건 역시도 자 일단 사고가 발생해요. 구속이 되고 검찰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 나오겠지만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약식 기소 단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가 나를 얼마나 잘 변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위로 가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데 정식 기소되고 뭐 이렇게 나올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전에 내가 불기소되거나 불송치 될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를 변호하게끔 법적인 전문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 단계, 즉 이 경찰 조사 단계에 해당하는 전제 조건은 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의 사고다라는 전제 하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급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 마지막, 이건 너무 당연하죠.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가입이 됐냐? 이거 다 돼 있어도 시세에 맞게 가입 안 됐으면 뭐 돈도 나오지도 않는 걸 뭐하러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 자, 히스토리 2장 드릴 거예요. 네. 각각의 제도별로 보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하나. 두 번째는 각각의 가입 연도별로 최대 맥시멈에 해당하는 한도 강조해 놓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벌금, 변호사, 교사처세에 해당하는 거 빡빡 쳐서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우리 아버님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피해자 사망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파왔었어요. 그때 아파트가 1억 정도였었는데 합의금 주려고 1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새롭게 인생을 새로 시작했었어요. 온 가족이. 어떻게 1억을 그때 어떻게 만들어요? 사망을 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그래서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박사 따가지고 교수가 되셨어요. 어떻게 공무원은 사망사고 내면 퇴사해요, 여러분. 퇴사야, 퇴사. 자,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운전자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시려면 운전자 보험 나의 고객에게 어떻게 가입하든지 말든지 냅두셔도 돼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 제 얘기를 해보자. 남은 이틀 동안 오늘 내일 바쁘게 움직여 봅시다. 결론, 오늘은 2부 정팅을 하지 않아요. 내일 2부 교육은요, 우리 총무님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내일 2부 교육은 총무님과 함께 진행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지금 숙제를 드리는 게 2부 교육이에요. 무슨 숙제? 삼성화재 공시실 들어가서 운전자 보험 약관 보세요. 근데 내가 전산으로 보는 거 어렵다. 출력해 드릴게요, 약관. 삼성화재 약관 출력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약관을 보세요.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약관입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오늘의 2부 교육의 숙제입니다. 자, 8월부터는 심지어 딱 하나 더 생긴 게 있어요. 보험료도 오르고 변호사 비용 지급도 안 되는데 운전자 담보 가입할 때 상해 사망 3천부터 1억을 추가로 더 넣어요. 무조건 연계 담보가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운전자 보험의 기본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 운전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 잘 해주시고 간병에 대한 얘기는 뭐 이건 말해 뭐해. 한도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미 줄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20만 원을 가입을 하든 10만 원을 가입을 하든 내가 하루에 쓰는 간병인에 주는 돈이 7만 원만 넘으면 내가 얼마를 줬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 20만 원을 다 받으니까 13만 원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8월 1일자부터는 간병인의 약관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하루 8시간을 반드시 써야지만 내가 가입한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간병인 8시간은 최소 15만 원이에요. 인마이 포켓 금액이 없어지거나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약관 변경은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약관 변경은 다시 백이 없어요. 백이 없어서 간병인 내가 가입한 간병인으로 내가 득을 볼 수 있는 보험은 오늘 내일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아유 그럼 나 가입 안 할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간병인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의 노후에 가족과 자녀가 나를 간병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다. 조금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넣는 게 낫다. 보험료 여력이 있으면 체증형으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부터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타사에서 혁신치료비 나온다고 했어요. 암에 대해서 1년에 12번 보장하는 거 내일 모레부터 나온다라고 이미 상품 공시인가 받은 거 확인했어요. 그런데 타사에서 요거는 아직 못 따라요. 우리 어카운트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어카운트 가입하면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해주죠. 이거는 3개월간 아직 못해. 어카운트에서 제공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는 우리만 해줘요. 우리만 해주는 거 일단 나오는데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타사에서도 이제 곧 따라 하겠죠. 배타적 판매권 종료되는 순간 여러분이 영업할 수 있는 필드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내일 바쁘게 인상해야 되는 이유 보험료 인상 10% 된다. 향후 직전 10년간 오늘 보험료가 제일 싸다라고 얘기해드렸고 변호사 가입한도 축소되기 때문에 가입은 똑같이 5,000원을 써도 보상을 못 받거나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고 간병일당 약관이 변경된다. 이 두 가지는 고백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타사의 혁신치료비 출시될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나에게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쉬운 시장이다. 8월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제안해야 될까? 내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체지우. 목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목 아파 죽겠어. 자, 여러분 5명 정도는 이름을 좀 떠올려서 5명 정도는 제안을 오늘 좀 해보시는 게 여러분이 내한테 안미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5번 계약하랬나? 제가 언제 계약 얘기했어요? 5명 정도는 내가 RC라는 자격을 따서 직업을 가졌으면 양심상 좀 미안해서라도 고객한테 얘기 좀 해줍시다. 오늘 내일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삼성화재 RC